안녕하세요. DIAT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멀티미디어 제작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멀티미디어 제작 과목의 시험 유형과 포토샵 화면 구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의 멀티미디어 제작 시험은 시험 시간이 총 40분이 주어지게 되고요. 문제는 크게 3개의 문항이 나오게 됩니다. 2개의 문항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 나머지 1개의 문항은 무비메이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포토샵을 사용한 첫 번째 문제 예를 보면 이런 원본 파일이 하나 주어지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결과 파일 그림처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자세한 지시사항 부분은 아래쪽에 처리 조건으로 주어지게 될 거고요. 이 이미지를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일방통행, 이 화살표가 표지판에서 사라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 색상이 바뀌어져 있죠. 이렇게 변형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 이미지가 약간 회화적인 느낌이 들도록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효과 이름이나 지시사항 부분은 자세하게 처리 조건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포토샵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면 이미지가 2개가 주어지게 되고요. 첫 번째 이미지를 배경으로 두 번째 이미지를 원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도형도 그려주고 텍스트를 써서 완성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포토샵에서 이미지 2개를 처리 조건에 맞게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윈도우즈 무비메이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세 번째 작업을 해주게 되는데요. 동영상을 만드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동영상 파일이 하나 주어지게 되고 이 동영상 파일을 2개로 분할을 해주고 그 뒤에는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제목 텍스트가 나올 수 있도록 동영상을 꾸며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 조건에 관련된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주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3개의 문항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앞으로 이제 포토샵의 기본적인 활용 연습을 하고 그리고 무비메이커의 작업들도 연습을 한 후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험 유형에 관해서 살펴보았으니까 포토샵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포토샵은 우리는 CS4를 사용을 할 거고요. 전에 오리엔테이션에서 CS5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시험은 이제 CS5로는 출제가 되지 않고요. 올해를 기준으로 CS4까지, CS2에서 CS4까지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시험장에 CS4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CS4를 기준으로 우리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문판을 저는 설명을 할 건데요. 실제로 한글판을 설치를 했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메뉴들, 한글로 이름이 다 되어 있을 거고 위치는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이나 영문이나 메뉴의 위치는 똑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험상에서는 문제지에 한글과 영문 2가지로 다 출제가 되니까 만약에 내가 영문을 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시험장에 가니까 한글 버전이다. 그러면 영문 버전을 사용해도 한글 이름이 그 처리 조건에 똑같이 나오고 똑같은 위치에서 메뉴를 찾아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또 내가 한글을 사용했더라도 시험장에 가서 영문이 깔려 있으면 해당 위치에 가서 그 필터 조건이라면 필터 부분으로 찾아가서 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처리 조건 부분에 한글과 영문이 다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포토샵 CS4 영문 버전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설치를 하고 포토샵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위쪽에는 메뉴 표시줄이 있게 되고요. 메뉴 표시줄에는 파일 메뉴, 그리고 에디트, 이미지, 레이어, 셀렉트. 자, 이런 식의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상에 사용을 하는 메뉴는 특히 필터 메뉴,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파일 메뉴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랫줄에 보게 되면 옵션 바가 보이게 되는데 옵션 바는 내가 왼쪽에 툴박스라는 이 부분에서 어떤 작업 툴을 클릭하게 되면 이거에 관련된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 바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툴을 또 선택을 했다면 이것에 관한 이 기능에 관련된 옵션이 위쪽에 뜨게 되겠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툴박스라고 하고 툴박스에는 포토샵 작업에 필요한 각종 툴을 모아놓는 곳입니다. 단축키도 물론 있고요. 시험상에서 작업을 빠르게 하시려면 단축키를 몇 가지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는 팔레트, 자, 이 부분을 팔레트라고 하고요. 팔레트의 구성은 윈도우 메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팔레트들을 꺼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작업을 할 때에는 기본 팔레트로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아래쪽 부분에는 상태 표시줄이라고 해서 현재 작업 중인 이미지의 정보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도큐멘트 창,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다가 여러 가지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도 집어넣고 편집 작업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포토샵 CS4를 실행을 시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영문 버전을 설치를 해 놓았고요. 위쪽에 보게 되면 파일 메뉴, 에디트, 이미지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 이 부분을 툴박스라고 합니다. 자, 이 화살표를 눌러주면 이렇게 두 줄로 구성이 되게 되고 왼쪽 화살표 이렇게 눌러주면 한 줄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툴박스에 있는 각각의 명령어들 위에다 마우스를 올리면 이런 식으로 자, 이 툴은 힐링 블러쉬 툴 그리고 단축키는 J라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자, 무브 툴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단축키는 V입니다. 이 무브 툴을 클릭하게 되면 이거에 관련된 옵션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다른 툴을 또 클릭해도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팔레트라고 하고요. 팔레트 구성을 윈도우 메뉴에서 다른 팔레트들, 내가 사용하고 있는 팔레트들을 이렇게 더 꺼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져온 팔레트들을 꺼주고 싶다면 여기 윈도우 메뉴에서 다시 한번 클릭해서 꺼주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 메뉴에 워크스페이스 들어가게 되면 디폴트 값이 있죠? 클릭을 해서 다시 한번 눌러주게 되면 기본 세팅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 왼쪽에 있는 툴박스와 옵션 바, 팔레트가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다시 탭을 누르면 나오게 됩니다. Shift 키 누르고 탭 키 누르면 팔레트만 일시적으로 숨겨주실 수 있고 다시 Shift 키 누르고 탭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다시 팔레트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새로운 도큐멘트를 만드는 작업. 아직 도큐멘트 창을 꺼내놓지 않았는데 도큐멘트 창을 작업 화면을 꺼내는 것과 그리고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오픈하고 저장하는 방법. 자, 이런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작업 화면을 꺼낼 때에는 파일 메뉴에 New라는 것이 있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키 누르고 알파벳 N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새로운 도큐멘트 창을 꺼내는
자, 이런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다가 파일 이름을 먼저 작성하실 수 있고, 또 이 창의 크기를 설정해 주시는데, 단위는 밀리미터나 픽셀, 센티미터, 여러 가지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상에서는 픽셀 단위로 이미지를 설정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픽셀이라는 것은 화소를 뜻하는 것인데, 이미지에서 작은 점, 자, 이미지들은 작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의 점이 픽셀입니다. 자, 가로로는 650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로는 450개의 점, 그리고 1인치당 72 정도의 픽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레졸루션은 해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해상도는 72로 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도큐멘트 창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여는 거라면 파일 메뉴에 오픈, 자,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단축키가 또 있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알파벳 O를 눌러주시면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나 또는 포토샵 파일 자체를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메뉴의 세이브는 한 번도 저장하지 않은 파일일 경우에는 저장 위치나 파일의 이름, 파일 포맷 등을 지정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새롭게 만든 파일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한번 저장을 한 거라면 파일에 세이브를 눌렀을 때 기존에 저장했던 파일에 덮어쓰기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한 번을 저장을 했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다거나 복사본 형태로 해서 저장을 해줄 거라면 Save As로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작업을 한 후에 되돌리기 할 때는 Ctrl G를 눌러주시면 한 번만 되돌리기가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싶다면 Alt, Ctrl G를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되돌린 것을 다시 최근 상태로 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Shift, Ctrl G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되돌리기 기능도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작업했던 히스토리 팔레트라는 것을 사용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히스토리 팔레트에 내가 작업했던 단계를 클릭해서 해당 단계로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파일 메뉴에 New, 컨트롤 N을 눌러도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들어가 주었고요. 그리고 가로 사이즈를 65에 세로 사이즈를 450 픽셀로, 그리고 해상도는 72로, 컬러 모드는 RGB 컬러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포토샵에서 작업을 할 때는 RGB 컬러로 컬러 모드를 놓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 RGB 컬러는 레드, 그린, 블루 색상 컬러의 조합으로 그 이미지를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OK 눌러 주었고요. 그 다음에 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 새로운 화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파일 메뉴에 Save. 자, 이렇게 해주면 지금 처음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는 창이 뜨게 되고요. 자, 저는 여기에 자, 포토샵의 소스 부분에다가 자, 보면 포맷 방식 포토샵 파일은 뒤에 PSD라고 따라붙게 됩니다. 확장자명이 포토샵 파일은 PSD입니다. 자, 파일 이름을 일강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파일로 저장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는 어떤 작업을 하고 저장을 했을 때 내가 저장했던 파일과 경로로 계속 덮어쓰기가 되게 됩니다. 저장을 해주게 되면 계속해서 덮어쓰기가 되어지고요. 근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다거나 포맷 형식을 바꿔서 저장을 하고 싶다면 Save As로 들어가서 파일의 이름 바꾸실 수 있고 포맷 방식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할 거다. 그러면 JPG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포토샵 파일은 PSD, 확장자명이 PSD이고요. 그리고 이미지 형태로 저장을 하고 싶다면 JPEG. 저장이 되는 건 JPG로 저장이 되어집니다. 시험상에서는 작업을 한 후에 포토샵 파일, PSD 파일과 JPG, 이미지 파일 두 가지 형태로 저장하는 게 문제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저장도 해볼까요? 저장. 그러면 퀄리티를 설정하는 창이 뜨게 되는데, 자, 저는 퀄리티를 10으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퀄리티가 수치가 높을수록 더 이미지가 고화질로 저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블러쉬라는 것이 있습니다. 왼쪽에 툴박스에 보게 되면 블러쉬, 단축키는 B이고요. 블러쉬 B. 자, 그리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의로 드래그해서 그림을 그려주었는데요. 색상은 오른쪽에 컬러라는 것이 있죠. 컬러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서 또 그려주실 수 있습니다. 블러쉬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블러쉬를 그렸는데 이전 단계로 되돌릴 때 컨트롤 G 눌러주면 방금 전에 그려준 그림이 없어졌죠? 컨트롤 G를 한 번 더 눌러주면 아까 없어진 이 그림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컨트롤 G를 반복해서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컨트롤 Alt 키 누르고 G를 눌러주면 계속해서 이전 단계로 이렇게 되돌려지게 됩니다. 컨트롤 Alt를 먼저 누르고 G. 자, 근데 최근 상태로 다시 되돌리고 싶다. 최근 상태로 그러면 컨트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G를 눌러주면 다시 되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런 단축키는 포토샵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거니까 연습을 해보시고요. 에디트 메뉴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작업 하나만 되돌리는 것, 그리고 스텝 포워드는 내가 되돌린 것을 다시 최근 상태로 되돌리는 것, 그리고 스텝 백워드는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자,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윈도우 메뉴에 보게 되면 히스토리라는 팔레트가 있는데요. 내가 작업했던 단계들이 여기 히스토리 팔레트에 표시가 되어집니다. 클릭하면 해당 단계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죠. 해당 단계가 보이게 되죠. 이렇게 히스토리 팔레트도 꺼내서 해당 단계로 이동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화면 조정하는 툴 중에 핸드 툴과 줌 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핸드 툴은 작업 화면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때 사용이 되는 거고, 단축키는 H, 핸드 툴을 사용할 때는 H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다른 툴을 사용하는 도중에 스페이스 바를 눌러주시면 누른 상태로 손툴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화면에 맞게 작업 도큐멘트를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줌 툴은 단축키가 G이고요. 돋보기 모양을 툴박스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작업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사용이 되는 건데 돋보기 툴 사용 시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축소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을 100% 크기로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100% 크기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확대나 축소를 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플러스, 확대, 컨트롤 키 누르고 마이너스 누르면 또 축소가 되어집니다. 자, 이런 툴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도큐멘트 창에서 먼저 핸드 툴 H를 눌러주시거나 자, 그럼 손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또는 자, 여기에 있는 툴박스에 있는 핸드 툴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움직여도 별다른 변화가 없죠? 자, 일단은 줌 툴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드래그하면 이만큼이 화면에 꽉 맞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확대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보고 싶다면 핸드 툴. 자, 이때 이렇게 눌러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작업을 하다가 또 이쪽으로 와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줌 툴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핸드 툴을 또 눌러서 이동할 수도 있지만 자, 줌 툴을 사용하고 있을 때 스페이스 바를 눌러주면 마우스가 핸드 툴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스페이스 바에서 손을 떼면 줌 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Alt 키를 눌러주면 마이너스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요. Alt 키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다시 축소가 되어지고 Alt 키에서 손을 떼면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면서 클릭했을 때 이렇게 확대가 되어집니다. 또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르고 플러스 확대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이너스 축소입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화면에 딱 맞게 도큐멘트가 변형이 돼서 보이게 되고 줌 툴을 더블 클릭하면 100% 크기, 자 100%라고 나오게 되죠. 100% 크기로 이 이미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줌 툴과 핸드 툴 또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블러쉬로 아까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이 상태로 JPG 파일 한 번 더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PSD 파일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이브를 한번 눌러서 JPG 파일에 덮어쓰기를 했고 파일에 Save As 들어가서 여기 있는 자 포맷 방식을 포토샵으로 바꿔서 일괄 완성에 덮어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의 전체적인 화면 구성과 파일을 새로 만들기 하는 작업, 저장하고 불러오기 하는 작업, 그리고 핸드 툴과 줌 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줌 툴로 이렇게 확대를 한 후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더 보고 싶을 때 스페이스 바로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 잠시 팔레트를 숨겨주셔도 좋겠죠? 탭키. 탭키도 연습을 해보시고 Shift 탭도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Shift 탭은 오른쪽에 팔레트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작업 화면 구성하는 방법까지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또 다른 툴에 관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